얘들아, 내가 마지막 소원이 있단다. 간호사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이 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식들을 향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 두고 온 아들이 있는데 죽기 전에 만나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이 씨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병실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평생 아기만 키우며 살겠다고? 너 이렇게 또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을 거야? 내 아들 하나 잡아먹었으면 됐다. 우리 손주는 안 돼. 아기 내놓고 내 갈 길이나 가. 42년 전 첫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후 양가 부모의 끊임없는 압박에 이 씨는 아이를 놔두고 재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다른 형제라니 너무 황당하잖아. 툭 까놓고 막상 찾았는데 우리 아버지 유산 탐내면 어떡하지? 솔직히 부모도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컸을지 누가 알아? 나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지? 언니, 우리 엄마한테 그냥 못 찾았다고 할까? 그때 숙제를 하던 이 씨의 손녀가 펜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모들, 할머니 마지막 소원인데 속일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지금이라도 찾고 싶으시겠어요? 세나 말이 맞다. 다들 어머니만 생각하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우리끼리 불안해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릴 수는 없어. 동생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참을 말이 없던 이 씨의 큰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이야기들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봄이 오는 소리가 병실 창틀을 두드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병실 창밖으로 스미는 따스한 봄볕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 홀로 지내던 그녀는 일주일 전 평소처럼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녀도 쓰러졌고 마침 반찬을 전해주러 왔던 옆집 주민 김 씨가 초인종 소리에 대답이 없자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이 씨가 이 시간에는 꼭 집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씨가 핸드폰도 받지 않자 걱정되는 마음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 씨는 이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을 때 이 씨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한마디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중얼거림을 들으며 지금 아드님에게 연락이 가서 병원으로 바로 오실 거라고 했지만 이 씨는 어렵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이 씨가 42년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후 이 씨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일주일 만에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인가. 아침마다 찾아오는 간호사의 표정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이 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인은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며 가족들을 모두 불러놓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좀 드세요? 면회 시간이 되자마자 큰아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늘 단정했던 그의 넥타이가 오늘은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분명 급하게 회사를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뒤이어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착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두 딸들도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오늘쯤은 면회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에 다들 면회 시간에 맞춰서 곧장 달려온 듯 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도 병실 밖에서 기웃기웃거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며 간호사가 다가와 당부했지만 할머니를 걱정하는 손주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손주들을 향해 환한 웃음을 지었겠지만 이 씨는 오늘만큼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던 이 씨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걸 보니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제 엄마밖에 모르던 큰아들의 모습을 올려다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이 씨는 42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이야기, 그 비밀을 이제는 꺼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니 그동안 애써 묻어놨던 비밀이 강한 소망이 되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말 딱 한 번만이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천천히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다들 왔구나. 이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심전도 모니터에 일정한 신호음만이 울렸고 창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요. 조금 있다가 말해도 돼요. 첫째 딸이 걱정스러운 듯 이 씨를 만류했지만 이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비밀, 그 큰 비밀을 이제는 털어놓고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제 엄마를 원망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의 엄마로 살면서 그동안 좋은 엄마라고 자부하며 살았으니 엄마의 마지막 가는 길에 이기적인 소원을 자식들이 이해해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이 씨의 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스함이 이 씨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이 씨의 코끝에는 42년 전 그날의 전내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와 친정어머니의 눈물 섞인 강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있던 가시를 건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해야 할 말이 있구나. 이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햇살에 반짝였고 병실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이 씨의 망설임에 병실 안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마저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마른 입술을 한참 동안 달싹이다가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이제야 말하는 게.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아주었고 며느리가 재빨리 물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딸은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몰라 서로를 마주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웃거리던 손주들도 할머니의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는지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너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기 전에 이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둘째 딸이 다가와 눈물을 닦아주려 했지만 이 씨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동안 남모르게 혼자서만 삼켜왔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23세 먼저 결혼을 했었단다. 이 씨의 말에 자녀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삶은 아버지와의 결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이전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첫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이 씨의 목소리에 잠시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음성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 이 씨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신호음이 조금 빨라졌고 며느리가 재빨리 어머니의 등을 받쳐주며 자세를 고쳐줬습니다. 그 아이가 내 첫 번째 아이란다.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한 명 더 있어. 순간 병실 안이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굳어버렸고 두 딸은 입을 가린 채 놀란 눈으로 이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아기를 데리고 살겠다고 했지만 그때 시댁과 친정에서 억지로 재혼을 강요했어. 이 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닦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씨의 말에 숨죽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기를 시댁에 두고 아내 사별하고 호랍이었던 너희 아버지와 재혼을 하게 됐단다. 큰아들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두 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미동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의 손주들은 어른들의 이상한 분위기에 불안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가 지금 42이 됐을 거야. 이름이 명훈이, 박명훈이라고. 그 아이를 찾아 마지막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이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42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이 씨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 하나가 덜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씨의 눈앞에 42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이 흐려지며 그때의 봄날이 펼쳐졌습니다. 23살의 젊은 새댁이었던 이 씨는 남편과 단둘이 쪽방에 살았습니다. 양가의 반대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맨몸으로 시작했지만 아침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은 후 남편은 매일 밤 이 씨의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고르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은 명훈이로 하자. 밝게 빛나라는 뜻이래.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지 3달 뒤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찾아왔지만 만삭의 몸으로 넋을 잃고 울기만 하는 이 씨를 보며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그해 겨울 명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나며 누구 하나 축복해주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이 씨는 전몸살이 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양가와 절연하다시피 했지만 도리라 생각해 명훈이의 출산을 알렸고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동시에 찾아와 아이를 놓고 재혼을 하라고 야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1년도 채 같이 못 산 남편 생각하면서 평생 아기만 키우며 살겠다고? 내가 또 이렇게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을 거야. 내 아들 하나 잡아먹었으면 됐다. 우리 손주는 안 돼. 아기 내놓고 내 갈 길이나 가. 이 씨는 밤마다 젖을 물고 있는 명훈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갓난아기를 둔 젊은 과부를 써주는 곳은 없었고 양가 부모님들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이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훈이에게 젖을 물리고 잠시 깜빡 잠이 들었다 깬 이 씨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훈이를 안고 떠나려 하고 있었고 친정어머니는 이 씨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기 돌려주세요.
제발요. 이 씨가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의 핏줄이야. 너 같은 애미한테 맡길 순 없다. 친정어머니는 이 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아직 젊은데 네 인생을 망칠 순 없어. 이 씨는 무릎으로 기어가 아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대로 명훈이를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빌었는지, 그리고 친정 부모님 손에 어떻게 끌려 나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또렷이 기억나는 건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명훈이의 작은 손가락이었습니다. 젖을 물려달라고 보채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고 이 씨의 가슴은 젖으로 불어올랐습니다. 괜찮은 사람이 있어. 공무원인데 아이는 없고 부인이랑은 사별한 남자래. 친정 부모님의 말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며칠을 얼이 빠져 있다가 시부모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기도 전에 들리는 시어머니의 호통소리에 매번 아들 명훈이의 얼굴을 보기는커녕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제발 명훈이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절규에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물세례와 문전박대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이 씨는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친정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가 선을 보고 지금 새 아이의 아버지였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 가정을 꾸리고 첫 아이를 임신한 후 출산일이 가까워오자 이 씨는 외롭게 혼자서 낳아야 했던 첫째 아이 명훈이의 생각이 너무 났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 역시 명훈이처럼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낳고 울기만 하는 이 씨를 보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린 남편은 조용히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이 씨를 향해 웃으며 팔을 뻗는 순간 이 씨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지갑을 들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기를 봐주시던 시어머니가 어디 가냐고 이 씨를 불렀지만 이 씨는 한 가지 생각에만 빠져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가 정신없이 향한 곳은 바로 옛 시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손을 뻗는 순간 이 씨가 떠올린 건 바로 젖달라 보채며 이 씨를 향해 손을 뻗던 명훈이의 작은 손가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이 두고 온 아들 명훈이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올랐던 것이었습니다. 옛 시댁에 도착해 대문 앞에 서자 그제야 정신이 든 이 씨는 대문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멍하니 망설이며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때 외출했다 돌아오던 이전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시어머니는 도끼 눈을 뜨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남자 만나 결혼까지 해놓고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어머니, 저 정말 참고 또 참고 살았는데요. 제발 아이 얼굴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고 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대문 안에서 할머니 왔어요? 하는 밝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이 씨는 자기도 모르게 대문 뒤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는 버럭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네 꼴을 봐라. 애한테 뭐라고 할 건데? 엄마라고 할 거냐? 이러면서 무슨 애 얼굴을 보게 해달라는 거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시어머니는 호통과 함께 대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고 이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된 듯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아들 명훈이에 대한 생각을 가슴 한켠에 꾹꾹 눌러 담은 채 새 아이들을 위한 헌신적인 엄마로만 긴 세월을 보내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의 긴 이야기가 끝나자 병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끝났고 가족들은 병실을 나와 큰아들의 집에 모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이 씨의 어린 손주들을 제외한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모두들 각자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깬 것은 첫째 딸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 하지만 갑자기 다른 형제라니 너무 황당하잖아? 게다가 막상 찾아냈는데 아버지 유산 탐내면 어떡하지? 거실에 모인 가족들 중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소파에 깊이 기대앉아 생각에 잠겼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둘째 딸은 베란다로 나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 사이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첫째 딸처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각박한데. 괜히 찾았다가 집안에 분란만 생기면 어떡하냐고. 첫째 딸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부모도 없이 조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컸을지 누가 알아? 나만 이런 생각 드는 거 아니지? 둘째 딸이 베란다에서 들어오며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나도 걱정은 돼. 하지만 엄마를 생각하면 그 순간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던 며느리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들려주던 어릴 적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엄격했던 시부모님 밑에서 세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들, 한숨이 길어지던 날의 무거운 분위기들. 그 뒤에는 이런 아픔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같은 여자로서 이 씨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숙제를 하던 손녀가 고모들의 대화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 이 씨와 가장 친했던 손녀 세나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늘 슬픔의 흔적을 느껴왔습니다. 특히 세나 남동생의 돌사진을 볼 때면 먹먹한 표정을 짓던 이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딸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찾았는데 형편 어렵다고 우리한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해? 아버지가 평생 모으신 재산도 걱정되고 말이야. 첫째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움도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둘째 딸이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한테 그냥 못 찾았다고 할까? 그때 숙제를 하던 손녀가 펜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고모들,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들어드릴 생각부터 해야지. 속일 생각부터 하면 어떡해요? 할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지금이라도 찾고 싶다고 하시겠어요? 어린 손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족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고 계셨을 무게를 떠올렸습니다. 첫 아이를 빼앗기고 떠나야 했던 그날의 아픔, 그 이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던 그리움과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삼킨 채 세 자식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세나 말이 맞다. 다들 어머니만 생각하자. 나중 일은 나중에 수습하면 되는 거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우리끼리 불안해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릴 수는 없어. 큰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라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하지 않을까? 두 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걱정스러운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큰오빠의 결단 앞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딸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를 잠시 외면하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의 공기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어머니의 오랜 한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드릴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본격적으로 이 씨의 두고 온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이 씨가 말한 옛 시댁의 주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버님 성함이 박정식이시고 그때 사시던 곳이 경기도 수원. 며느리는 옆에서 메모장에 정보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시부모님 성함은 모르지만 그 당시 동네에서 한약방을 하셨다고 하니 이걸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큰아들은 시청과 보건소에 문의를 해 40년 전 당시 한약방과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어머니의 사연을 들은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처음엔 소극적이었던 두 딸들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딸들은 지역 카페와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이것 좀 봐보자. 이게 그때 수원에 있던 한약방 목록이야. 큰아들이 찾아온 자료를 보며 첫째 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 폐업했거나 나이대가 맞지를 않네. 하긴 40년이 넘었으니. 손녀 세나도 매일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옛 사진을 AI로 복원해서 게시물에 첨부하면서 SNS에 적극적으로 사연을 올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영상들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손녀 세나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이 씨에게 중간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녀가 만든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며느리는 남편과 상의해 사설 탐정도 알아보았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의 기록을 찾는 일은 탐정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지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이 씨의 가족들은 큰아들의 집에 모여 그날의 진전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실망스러운 결과에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 씨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며 하루하루 더욱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꼭 찾을게요. 병실을 나서며 큰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세나의 SNS 게시물은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족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수원에서 한약방을 한 조부모 손에 큰 박명훈이라는 사람이 10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다는 댓글이었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과 연락을 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맞춰보니 신빙성이 높았습니다. 다만 연락은 끊긴 지가 오래됐다는 말에 가족들은 모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사설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명훈 씨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는데요. 현재 한국이 아니라 호주로 이민을 가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추적해 볼까요? SNS에서 찾은 사람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씨가 찾고 있는 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계속 진행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을 견딘 며칠 뒤 마침내 한 통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명훈입니다. 제가 그 분께서 찾고 계신 아들일 것 같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첨부된 사진 한 장은 아주 오래전 조부모와 함께 한약방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무서웠던 시부모님의 모습, 이 씨가 기억하고 있던 한약방의 모습, 그리고 처음 보는 아들의 어린 시절까지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어머니의 눈가가 젖어 들어가는 것을 보며 가족들은 이 사람이 이 씨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들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한밤중에도 큰아들의 집에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급히 차를 준비했고 큰아들은
호주와의 시차를 계산하며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를 위해 주저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위독하십니다. 가능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한국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 씨의 첫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바로 예약하겠습니다. 어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이 씨의 가족들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 이 씨와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공항 마중에서 숙소 준비까지 꼼꼼히 챙겼고 두 딸도 현실적인 걱정이나 불안감을 접어두고 큰아들을 도왔습니다. 오직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모든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틀 뒤 도착 시간에 맞춰 큰아들이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남자는 멀리서도 이 씨를 닮은 눈매가 돋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 씨의 아들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박명훈입니다. 명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씨의 큰아들 정우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저는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시간 뒤 대학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명훈은 처음으로 두 여동생들과 만났습니다. 두 자매는 어색함 속에서도 따뜻한 미소로 오빠를 맞이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명훈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정우가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들어가시죠. 병실 문이 열리자 명훈은 창가의 침대에 누워있는 이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햇살에 비친 창백한 얼굴은 생각보다도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시선이 마주친 그 순간 이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젊은 시절 사랑했던 남자의 나이든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마른 입술이 떨리더니 희미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명훈이니, 정말 명훈이야.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날 용서해다오. 이 씨의 떨리는 목소리는 병실 안을 채웠고 명훈은 천천히 어머니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명훈은 조심스럽게 이 씨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명훈이에요. 이렇게라도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씨는 마른 손을 들어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였던 그 시절처럼 조심스레 이마와 눈가를 쓰다듬었습니다. 42년 전 마지막으로 만졌던 그 작은 아이의 얼굴은 이제 그때의 그녀 자신보다 훨씬 나이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 씨의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명훈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병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병실 한쪽에서 지켜보던 가족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큰아들 정우와 며느리 그리고 두 딸은 모두 감정에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42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깊은 상처는 그렇게 어머니와 아들의 재회 속에서 조금씩 아물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들을 만나서인지 이 씨의 건강은 점차 호전되었고 며칠 뒤에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켰지만 명훈은 한시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그 둘만의 시간을 위해 조용히 자리를 비워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신 거야? 이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명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쯤이요. 1년 사이에 두 분이 나란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는 저한테 어머니 이야기를 잘 안 해주셨어요. 하시더라도 많이 원망하는 말씀뿐이셨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모질게 대하신 걸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는 어머니를 찾아보라고도 하셨고요. 이 씨의 눈가에 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난 내가 날 원망할 줄 알았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크게 했으니. 명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했어요. 어릴 때 할머니가 어머니를 원망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자라면서 알게 됐어요. 명우는 한숨을 쉬고는 힘겹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저를 보러 몇 번이나 오셨다가 할머니에게 쫓겨나신 걸 다 봤거든요. 이 씨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때 마당 한켠에 숨어서 봤어요.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것도, 할아버지가 물세례를 하시던 것도 전부요. 그런데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니까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명운의 목소리는 점점 흔들렸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제가 뭘 할 수도 없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진실을 알고 나니까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오히려 안타깝고 죄송했어요. 재혼하셔서 잘 살고 계시는데 제가 나타나면 민폐일 것 같아서 그냥 잘 계시겠지 하고 살아왔어요. 이 씨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마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난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한테 늘 미안했단다. 특히 정우를 볼 때면 내가 너무 생각나서. 명우는 이 씨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 이제는 다 알아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도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 결혼했구나. 명우는 어머니의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연하죠. 제 나이가 몇인데요. 아직도 젖먹이 아기로 보이세요? 호주에서 늦게나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급하게 오느라 저만 왔는데 곧 며느리랑 손자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씨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은 이제 아픔보다는 위로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42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깊은 상처는 작은 흉터만을 남긴 채 점점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회 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씨의 건강은 외견상 조금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는 이제 더 이상의 미련도 한도 없다는 듯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명우는 어머니 이 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된 이야기, 그곳에서 회사를 차린 이야기, 그리고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린 이야기까지. 특히 손자의 장난기 가득한 사진을 보여줄 때면 이 씨는 어린 시절 미처 보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을 보는 듯 눈을 반짝이며 즐거워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명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 씨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지만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마침내 명운의 아내와 아들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야, 안녕. 며느리가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고 어린 손자는 할머니를 수줍게 바라보았습니다. 이 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세상에 홀로 남은 아들의 곁을 지켜준 소중한 가족들이었기에 이 씨는 연신 며느리와 손자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비록 한국말이 서툰 며느리와 손자는 그녀의 말을 온전히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미소와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평소처럼 모두 병실에 모였습니다. 정우 부부는 조용히 이 씨의 손을 마사지하고 있었고 손녀 세나는 이 씨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씨의 두 딸들도 평소보다 일찍 병실을 찾아 명훈의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따라 다들 일찍 왔구나. 이 씨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명훈과 정우가 나란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했지만 어쩌면 그건 내 이기심이었는지도 몰라. 혹시라도 너희에게 상처를 줄까봐 많이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렇게 다들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정말 미안하고 너무 고맙다. 너희가 다들 잘 지내준다면 나는 더 바랄 게 없단다. 이 씨의 말을 들으며 병실은 조용히 눈물로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명훈의 손을 꼭 잡은 채로 오랫동안 놓쳤던 손을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이 그녀의 마지막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이 씨가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평온히 떠났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이 씨의 마지막을 추억하며 눈물 속에서도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 씨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장례식장 입구에 걸린 상주 명단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명단에는 성의 없이 장남 명훈, 차남 정우, 삼녀 정희, 사녀 정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이 집 아들이 한 명 아니었나? 그러게. 장남이라고 적힌 명훈이는 누구야? 오랫동안 이 씨와 알고 지냈던 친지들과 이웃들이 서로 의아한 표정으로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왜 성도 없이 이름만 적혀 있는 거지? 조문객들의 속삭임과 궁금증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정우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어릴 적 잃어버렸던 형님을 찾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형님을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장례식장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놀란 얼굴로 정우를 바라보았고 그제야 상주석에 앉아있는 명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훈은 분명 이 씨를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큰 소원을 이루셨네요. 조문객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씨와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은 더욱 놀라며 한마디씩 덧붙였습니다. 말씀도 없으셔서 몰랐는데 속으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늦게라도 아들 얼굴 보시고 가셔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때 명훈의 어린 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서툰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나 많이 좋아했어? 명훈은 그런 아들을 부드럽게 안아들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우리 이든이 보고 정말 많이 기뻐하셨지. 할머니도 우리 이든이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조문객들 사이에서는 저절로 따뜻한 미소가 흘러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은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4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마침내 풀리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 놓인 영정사진 속 이 씨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했던 그날의 행복한 미소 그대로였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며 명훈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명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이 씨의 사랑과 마지막 소원이 이뤄진 가족의 모습에 깊은 울림을 느끼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난 뒤 명우는 가족들을 모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들 나도 상주로 이름 올려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생각보다 한국에 오래 머물렀는데 불편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잘 챙겨줘서 정말 고맙다. 그래서 말인데 다들 호주로 놀러 오면 좋겠어. 이번에 우리가 떠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 어머니도 우리가 자주 만나길 바라셨을 것 같고. 명운의 말에 정우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형님 말씀인데 당연히 가야죠. 형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 순간 세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삼촌, 호주에 코알라도 있어요? 명운의 아들이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코알라, 캥거루, 다 있어. 내가 보여줄게. 조금 서툰 한국말이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은 모두에게 잘 전달되었습니다. 이 씨의 두 딸들도 호주로 가족여행을 적극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남아있던 경계심도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고, 이제는 명운과 그의 가족을 진심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3달 뒤 가족들은 시드니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우의 가족과 두 딸의 가족들까지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명운의 회사도 방문하고 시드니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한국말과 영어가 뒤섞인 대화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명운의 아내는 한국 음식을 배우겠다며 시누이들과 함께 요리를 했고, 명운의 아들은 사촌들과 어울리며 한국말을 배우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세나는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우는 가족들이 준비한 깜짝 이벤트에 정말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세나가 조용히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부부가 3, 4살쯤 된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다정하게 찍은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대체 뭐야? 사진 속의 젊은 부부는 분명 말도 안 되지만 명운의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어린 남자아이는 바로 명운 자신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명운의 표정을 보며 세나와 명운의 어린 아들이 웃었습니다. 내가 앨범에서 누나 줬어. 명운의 아들이 신나서 하는 말에 이어 세나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든이한테 삼촌 앨범을 뒤져봐달라고 했더니 삼촌 어릴 적 사진이랑 삼촌 아버지 사진을 찾아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로 AI를 이용해 만들어봤어요. 엄마 아빠도 이게 좋은 선물일 거라고 해서 삼촌께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명우는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세나야, 정말 나한테 너무 큰 선물이야. 정말 고마워. 명운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 마음에 뭉클해졌습니다. 정우도 조용히 눈물을 훔쳤고 이 씨의 두 딸들도 세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씨가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가족의 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서로의 말이 서툴러도 금세 친해져 함께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이 씨의 추억을 나누며 웃고 울었습니다. 시드니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이 씨가 남긴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의 유대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명우는 서울의 작은 사무실을 내어 자주 한국을 오갔고, 정운의 가족도 시드니를 제2의 고향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씨의 손주들은 방학 때마다 한국과 호주를 오가며 사촌들과 만났고, 명운의 아들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씨의 기일이 되면
가족들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자식들은 이 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환한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이 씨가 그토록 바라던 대로 그들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고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한 번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